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야광나무 종류 3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야광나무가 있고, 야광나무 앞에 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민야광나무, 그리고 야광나무 앞에 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털야광나무, 이렇게 3종류의 야광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요즘 조경용으로 널리 퍼져 있죠. 조경용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나무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당연히 이 나무들 많이 자라고 있고,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이 야광나무들의 모양을 보면은 나무 전체가 하얀색 꽃으로 나무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뒤덮게 돼서 이 나무가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나무가 바로 야광나무들이죠. 근데 요 3야광나무들을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고 모두 다 그냥 야광나무라고만 하는데, 오늘은 요 야광나무 3나무, 야광나무하고 민야광하고 털야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광나무는 4월달에 꽃이 피죠. 4월달에 꽃이 피어서 이 야광나무 종류들은 보면은 4월달에 꽃이 피어서 요 사진이 좋겠네요. 요 사진을 보면 4월달에 꽃이 피어서 나무 가지 전체가 하얀색으로 뒤덮여 버리게 됩니다. 뒤덮여 버려 가지고 나무 전체가 하얗죠. 여기 보면은 잎이 요 속에 가려 가지고 잎이 잘 보이지 않고 꽃으로 나무 전체를 뒤덮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데, 특히 밤에도 이 야광나무에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은 밤에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진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이죠. 그래서 이름도 보면 이 야광나무의 이름은 이 한자로 밤야자를 쓰죠. 이 야자는 밤야자를 쓰고, 광자는 빛난다 하는 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밤에 빛이 나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나무가 바로 야광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이 야광나무하고 민야광나무하고 털야광나무, 요 3종류의 나무들은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의 모습으로 대충 구별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꽃을 보면은 야광나무의 꽃은 이 아급의 나무나 꽃사과 나무에 비해서 요 꽃잎의 폭이 넓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광나무도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꽃잎이 5장이 있죠. 장미과 식물들이 대개 꽃잎이 이렇게 5장이 있게 되는데, 요 5장의 꽃잎 하나를 보면은 꽃잎 하나는 폭이 넓어서 요 꽃잎하고 요 꽃잎은 여기 요 부분에서 겹쳐져서 포개진다. 겹쳐져서 포개질 만큼 이 꽃잎 하나의 폭이 넓은 것이 야광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민야광나무도 보면은 민야광나무의 꽃도 요 폭이 여기에서 겹쳐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민야광나무의 꽃도 여기 요 꽃잎하고 요 꽃잎은 바로 요 부분에서 겹치고 포개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민야광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서 포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야광나무도 보면은 털야광나무도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겹치죠. 겹치는데 겹치는 모양이 여기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좀 많이 보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요 꽃잎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털야광나무하고 이 민야광나무인데, 기본종이 되는 야광나무는 꽃잎의 폭이 아주 넓다, 꽃잎의 폭이 넓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이 꽃으로도 대충 야광나무들은 야광나무와 민야광나무 그리고 털야광나무를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요 꽃의 요 부분에 있죠. 여기서 요 꽃의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꽃받침이 있고, 여기는 꽃잎이 있고 꽃잎 아래에 이런 꽃받침이 있게 되겠죠. 꽃받침이 이렇게 5개가 있고, 꽃받침 아래에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꽃자루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꽃자루에도 털이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에 털이 있죠. 여기 보면 암술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아급의 나무 종류들은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요 야광나무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암술대의 숫자가 7개까지도 된다. 그래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꽃사과나 서너 개밖에 안 되는 아급의 나무에 비해서 암술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입니다. 그리고 야광나무는 요 아래쪽에,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가지고 있는데, 아급의 나무도 여기 털이 있고 꽃사과도 여기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털이 있는 곳으로는 아급의 나무나 꽃사과나 이 야광나무나 같습니다. 같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적어놨네요. 야광나무는 요 숫자가, 암술대의 숫자가 4개에서 7개까지 이렇게 많은데 반해서 아급의 나무는 3개에서 4개로 적다. 그리고 여기에 털이 없고 여기에도 털이 없다.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여기 꽃자루에도 털이 없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털야광나무는 보면은 털야광나무는 여기에 털이 꽃받침 통 부분,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 요 꽃받침 통 부분에 요 털이 아주 듬성듬성하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몇 개가 있고, 여기 꽃자루에도 약간의 털이 있다. 길다란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 앞에 털자를 붙이는 거죠. 털자를 붙이는 거고, 민야광나무는 기본이 되는 야광나무와 마찬가지로 요 민자가 붙어서 털이 없다는 뜻입니다. 민은 털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털이 없습니다. 여기에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여기 꽃자루에도 털이 없다. 이렇게 털이 없는 것은 야광나무하고 같죠. 야광나무하고 이렇게, 야광나무도 여기에 털이 없었죠. 여기 야광나무도 여기에 꽃받침 통과 꽃자루에 털이 없었는데, 민야광나무도 마찬가지로 꽃받침 통과 꽃자루에 털이 없다. 그렇지만 털야광나무는 거기에 털이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민야광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없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말루스, 여기 학명의 여기 앞에 말루스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간 이 아급의 나무나 꽃사과 나무나 이런 종류들이나 다른 야광나무들은 모두 다 요 말루스 속의 꽃들은 보면은 여기 쪽에, 여기에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아주 복실복실하게 많습니다. 잠깐 또 볼까요? 보면은 털야광나무, 죄송합니다. 털야광나무도 보면 여기 아랫부분에 털이 잔뜩 많이 있죠. 털야광나무도 많이 있고, 야광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 야광나무도 보면 여기에 털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숭아나 아니면 사과나 꽃사과나 아급에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이런 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민야광나무만은 뚜렷하게 여기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광나무 앞에 민자를 붙여서 민야광나무의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바로 요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민야광나무는 여기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잎을 보면 털야광나무는 야광나무 앞에 털자가 들어갔죠. 야광나무 앞에 털자가 들어갔으니까 잎을 보면은 잎에 여기 입자루, 요게 요 부분이 입자루죠. 한자로는 엽병이라고 하는 요 입자루 부분에 보면은 입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요 털은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러한 입자루의 털을 잔뜩 가지고 있고, 잎의 표면을 보면은 잎의 표면에도 털이 아주 복실복실하게 많죠. 그리고 잎의 뒷면, 요거 잎의 뒷면 사진인데, 잎의 뒷면에도 털이 복실복실하게 많이 있는데, 잎의 요 표면의 털은 점차 없어지게 되는 데 반해서 잎의 뒷면의 털은 처음에 잎이 돋아날 때부터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 털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털야광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야광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의 잎자루에 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털이 있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요 털은 곧 없어져 버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양면에 표면과 뒷면에 털이 이렇게 약간 보이죠. 약간 보이는데 이렇게 털이 있지만은 금방 없어져 버린다. 여기서 곧 없어진다 그랬는데, 잎이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야광나무인데, 털야광나무는 끝까지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야광나무와 털야광나무는 구별을 하는데, 요 민야광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요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민야광나무에도 잎자루에 털은 있습니다. 털이 있고, 잎 표면에 털이 야광나무처럼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야광나무처럼 털이 여기에 보면 약간 보이죠. 이렇게 약간 보이는데, 요 털은 있지만은 점차 없어져 버리고, 뒷면의 털은 잎의 뒷면의 털은 잎이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게 잎의 뒷면에 털이 없는 것은 바로 야광나무 앞에 민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민자를 붙여줘서 민야광나무. 그래서 털야광나무는 잎 뒷면의 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털야광나무이고, 야광나무는 처음에 털이 있지만은 점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야광나무이고, 민야광나무는 잎 뒷면에 털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하는, 잎이 처음에 돋아날 때서부터 털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민야광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열매는 바로 요즘 계절 10월달에 익기 시작하죠. 10월달에 익어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아파트 단지의 야광나무에서도 볼 수 있고, 공원에서도 볼 수 있고, 수목원에서도 볼 수 있고, 물론 산에 가서도 만나면 볼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야광나무는 아급의 나무하고 열매가 거의 같습니다. 아급의 나무의 열매와 거의 같은데 열매 크기가 좀 큽니다. 열매 크기가 크고, 아급의 나무처럼 요 끝부분에 열매의 끝부분에 꽃받침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꽃받침이 남아있는 꽃사과 나무하고 쉽게 구별이 되는데, 이 아급의 나무의 열매는 지름이 8mm, 최고 8mm 밖에 되지 않는데, 야광나무는 8에서 12mm. 요 제가 자로 재봤죠. 자로 재봤더니 여기가 0점 부분인데, 여기 10mm, 11mm, 12mm 요 정도로 야광나무는 아급의 나무에 비해서 열매의 크기가 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야광나무의 열매는 열매 자루가 아주 깁니다.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어서 아급의 나무의 열매 자루, 요 열매 자루,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열매 자루의 길이가
3cm에서 4cm 밖에 되지 않는데 야광나무는 6에서 8cm, 거의 2배 정도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이과라고 하는데, 요 이자는 백꽃이라는 뜻의 이자, 백꽃 이자고, 요 과자는 과일이라고 할 때 쓰는 과. 그래서 백꽃이 열리는 과일이다. 그래서 이 꽃이 백꽃과 같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꽃과 같은데 열매는 배 모양 열매다. 근데 이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생각하면 배에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배와 똑같은 열매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요 열매 하나는 배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물기가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 우리가 보통 과육이라고 하죠.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복숭아처럼 하나가 아니라 배처럼 씨앗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씨앗이 여러 개인데, 여기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 이 암술대의 숫자가 아까 설명하기를 야광나무는 4개에서 7개이고 아급의 나무는 3개에서 4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7개의 암술대가 있었으면 나중에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이 7개까지도 들어있다. 그런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 모양 열매이고, 이 배 모양 열매는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바로 여기 꽃받침 통이죠. 이 꽃받침 통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되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 모양 열매를 하고 있고, 열매 자루가 길다, 그리고 열매 크기가 아급에 비해서 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광나무죠. 야광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민야광나무도 마찬가지로 보면 열매 자루의 길이가 깁니다.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고, 열매 크기도 보면은 1cm로 마찬가지죠. 8에서 12mm로 열매 크기도 야광나무하고 같이 열매 크기도 크고, 열매 자루의 길이도 아주 길다 하는 것이 이 야광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민야광나무도 마찬가지로 열매 자루가 길고 열매의 지름이 아급에 비해서 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털야광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야광나무는 이렇게 보면 열매 자루가 좀 짧은 것 같죠. 좀 짧아 보이는데, 열매 자루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열매의 지름은 야광나무의 열매와 크기가 같고,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 모양 열매다. 이과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나무는 잎의 털하고 여기에 암술대 아래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털야광나무와 야광나무와 민야광나무, 요 세 나무는 잎과 여기 암술대 아래의 털과 이런 것으로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